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꿈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가려는 건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한다. 엘리베이터는 건물 저 안쪽에 있다. 엘리베이터 한 대가 지금 막 문이 닫혀 올라가고 곧바로 다른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문이 열린다. 그런데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틈처럼 엘리베이터의 내부 바닥에 틈이 벌어져 있다. 엘리베이터 문에서 안쪽으로 바닥 일부가 구멍이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창문 밖 철제 선반 같은 곳에 겨드랑이를 끼우듯 매달려 있는데 창문을 통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와 그 엘리베이터를 탄다. 나는 저 남자처럼 겁이 없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소감부터 듣고 가볼게요. 집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좀 긴장되고 불안하게 느껴지거든요. 내 일상에서 그 불안과 긴장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것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구멍도 그렇고 그 남자가 바깥에 높은 건물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는 그렇게 불안의 요소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건물 밖 철제 선반에 매달려 있는 남성.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요.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는 무수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이 꿈에 등장한 남성은 영웅 원형의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의 위기와 도전에 맞서 용감하게 싸워 이겨낸 이를 영웅이라 칭합니다. 건물 밖 철제 선반에 매달려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과히 낯설지 않다면 헐리우드의 수많은 첩보 영화와 액션물 때문일 겁니다. 그런 류의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영화 속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이든 뚫고 나아가고 이를 보는 관객은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영웅이란 쉽사리 물러서거나 도망치는 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끝끝내 위기를 벗어나고야 맙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대개 갑자기 도망자의 신분으로 떨어지죠. 거대 집단이나 거대 조직으로부터 내쳐지거나 제거 대상으로 지목되거든요. 그를 쫓는 무시무시한 세력들은 막강한 힘을 내세워 한 개인을 막다른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집단 대 개인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나의 두려움 하나를 짐작해보죠. 뭐냐면 집단으로부터 내쳐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속한 사회로부터 쫓겨나거나 밀려날 수가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라면 영웅적인 용기로 맞서는 한 개인의 승리가 짜릿한 보상으로 오지만 우리네 현실로 돌아오면 연약한 한 개인은 무참하게 깨질 확률이 높을 뿐이죠.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일순간 안전망이 걷어지고 그대로 길바닥으로 내쫓긴다는 겁니다. 건물 밖 철제 선반에 매달린 이는 동성이 아닌 이성의 남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성으로 등장할 때는 기존의 자아의식에서 대단히 멀리 있는 특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질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일까? 그 남성이 보여주는 행동, 그 처절함과 용기는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온 거죠. 그러한 태도로 삶에 임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허공에 매달려 있는 남성의 모습은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위험에 처해 있고 자칫 추락할 수도 있으며 공포로 바들바들 떨고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에 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소리치게 될 수도 있죠.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그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림인 거죠.
게다가 건물 밖에 있는 남성, 그리고 건물 안에 있는 나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비는 주목을 요하는데요. 건물 밖에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집단이나 조직에서 내쳐진 일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는 분명 집단의 규율을 어겼거나 조직 유지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남성과는 반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건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일 겁니다. 그 노력을 짧게 정리하자면 집단에 대한 순응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나는 절대 건물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이쯤에서 선생님의 소감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꿈을 통해 본 불안의 요소가 이제 모두 이제 저의 투사인데, 내가 건물 밖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거나 이러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그런 모든 요소가 저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이 집이 높은 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불안정하게 느껴지는데, 그 불안정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건물 안에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 중심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싶어 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하게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좀 이런 의문도 들고, 근데 그 건물 안에서조차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이제 그 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해서 건물의 그 내부지만 그 언저리에 계속 서 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남자의 행동이 내가 그렇게 건물 밖에 매달려 있는 것조차 그건 절대로 제가 하지 않을 행동이고, 그 사람이 안으로 이렇게 껑충 뛰어 들어가는 게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 이 남자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여길 들어가려고 하지? 이 남자한테도 이게 필요한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남성의 처지와 달리 나는 건물 안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선은 대번에 바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에 구멍이 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 설명에 따르면 그 구멍은 흡사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있는 틈 같거든요. 내가 얼마나 조심성 많은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대목 같습니다. 주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태도가 자아의 오랜 습성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두려움과 바람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엘리베이터 입구 쪽 구멍은 위치와 간격에 있어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있는 틈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내가 감당하고 싶은 위험 부담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난 틈을 건너는 정도인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면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정도만을 원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승강장으로 하차할 때 다리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의 노력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심리적 보행에 어떤 불편한 영향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저 가뿐히 넘어설 수 있는 구멍과 틈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감당하고 싶은 위험이란 그토록 작은 수준에 있고 그 정도의 위험만을 무릅쓰면서 삶의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쳐가야 할 모든 이동과 상승을 그렇게만 경험하고 싶다는 고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는 심리 내적으로 자신을 너무도 작고 약한 존재로 가두는 짓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쪽에 난 구멍과 건물 밖에 매달려 있는 남성의 모습, 또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꿈이 대비를 활용할 때는 언제나 강조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자아가 강고하게 고집해온 태도를 이제 그만 놔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꿈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남성은 추락하지 않았고 너를 앞서가고 있다고. 곧 추락할 것 같던 그 남성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으니까요. 난관을 이겨낸 만큼 기회포착에도 능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동의가 되나요? 꿈꾸니의 시선에서 꿈꾸니의 습이 묻어난다는 점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문이 눈앞에서 닫히고 올라가고 다른 엘리베이터가 금방 문이 열렸을 때 그 굉장히 유혹적이잖아요. 그래서 타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눈에 들어오는 게 그 구멍이고, 실제로 그 구멍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꿍꿍이가 그걸 지하철 승강장 틈이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정도의 리스크여야만 안심하고 좀 해볼만 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구나. 근데 꿈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는 점이 정말 무언가를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맨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엘리베이터가 오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도 말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느 일정 기간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한 모습을 볼 때 그런 거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런 걸 감당해서 저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도 저는 아는 사람이 남자였거든요. 그 남자한테 투사할 때는 되게 쉽게 그렇게 돼요. 저런 걸 감당해서 저렇게 성장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나한테로 가져오려고 할 때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를 너무 작게 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을 새겨야 되는데, 그런 데서 좀 헷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게 그냥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뭘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다시 꿈으로 돌아와서요. 자아의 신념과 고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집단이나 조직에 순응함으로써 내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받을 것이다. 내가 겪는 위험 요소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생긴 틈 정도로 아주 미미해야만 한다. 미미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든 엘리베이터든 건물 안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들의 욕망은 대개 엇비슷한데요. 안전과 안락, 거기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단 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의 의도만 쫓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내 행위의 범위와 행동 지침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자신의 욕구와 가능성을 들여다볼 여지나 이유는 사라집니다. 건물 안, 엘리베이터, 지하철 같은 곳은 나와 비슷한 태도를 지닌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안전을 보장받고 상석까지 차지하고 싶어 하죠. 집단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대가로 내가 받는 보상이 언제나 내 기대치를 밑도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여 나만큼 노력하는 이들이 상당하거든요. 이쯤에서 다시 꿈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역설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 또 어떤 조직에든 이 남성과 같은 용기를 발휘하는 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나는 속숨을 치게 되는 겁니다. 건물 밖에서 곧 추락할 것 같던 이 남성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건물 밖에서 추락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목표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절박함은 언제나 잠재력을 깨워냅니다. 그는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견디고 공포를 이겨내면서 처절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보란듯이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엘리베이터 탑승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내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는 나를 앞질러 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난 구멍,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난 틈, 둘 다 작은 틈이고 구멍입니다. 반면 건물 밖 철제 선반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떠올려 보면 그 남성과 땅바닥 사이의 간격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시무시할 겁니다. 아마도 추락은 끔찍한 파괴로 이어질 거예요. 때문에 자아는 어떤 모험이나 도전도 꺼리고 어떤 위험 부담도 떠안기를 거부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남성과 조우하게 된 거죠. 내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조건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아의 태도가 대단히 완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에서 내 목적지가 집이었습니다. 집은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집 그리고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난 틈을 함께 연동시킴으로써 꿈은 내 습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커다란 방해 요소는 자아의 그런 완강한 태도라는 점을 꿈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 위험에 처한 남성과 나를 대비시킴으로써 집단에서 내쳐지면 그것은 곧 추락과 죽음뿐이라는 자아의 신념이 얼마나 단단한 지경에 있는지를 깨우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끔찍한 예측과는 달리 꿈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사례를 하나 들이밀었단 말이죠. 삶에 임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나는 현재 의미 있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아의식은 안전한 모험과 안전한 도전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때를 써온 겁니다. 안전한 모험과 안전한 도전이 가능한 상황을 기대하며 버티다가 처절한 용기를 발휘하는 그와 마주하게 된 거죠. 오로지 아주 작은 구멍만 건너갈 수 있다는 고집은 그 남성을 지금보다 더 아찔한 상황으로 내몰게 될 겁니다. 자아가 내친 모든 용기를 그가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물론 그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용기를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게 필요한 용기란 무엇인지, 용기 있는 태도로 삶에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남성이 보여준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남성은 나의 강고한 습성과 태도를 흔들어 새로이 재편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삶이 내게 요청하는 에너지를 그로부터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끌어와야 합니다. 집단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저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뭔가 저보다 항상 집단을 더 큰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여기 안에 돌아가는 걸 빨리 파악해서 맞춰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될 텐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더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난 게 집단의 입장에서 내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용기라는 생각이 들고, 내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다. 이 일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걸 내 스스로 확인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지? 항상 이걸 보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결정했을 때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좀 알아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가 발휘해야 될 두 번째 용기인 것 같아요. 제 동생이 이제 최근에 제 모습을 보고 의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봐와서 한 말인지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막 결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옆에서 가까이 보면서 떠오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이랑 저랑은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게 한눈에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은 손에 쥐지 않고 의존으로 이거를 다 이어가려고 하는 내 태도가 너무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 대학원 다닐 때 내가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일이 진척됐던 그 경험,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경험인 것처럼 기억될 정도로 쳐나간 경험이 사실 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불러와서 그냥 혼자서 감당해도 그렇게 충분히 나아갈 수 있어. 이거를 제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